안녕하세요.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.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현 법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긴급 속보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최근에 또 중요한 실무준칙 제정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보다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준칙을 제정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은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7월 26일 날 보도자료로 발표된 내용이에요. 서울행정법원에서 발표하셨고, 청년, 한부모,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준칙 마련이라고 발표하셨어요. 법률에 보면 개인회생 최장 변제기간이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원칙은 3년이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5년까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최장 기간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행 법률로 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문제는 실무상에서 다 3년으로 한다는 거죠, 기본을. 그리고 오히려 기간이 연장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5년까지도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. 하지만 이 구체적으로 채무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서 단축할 수도 있는데 다 3년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실무준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채무자의 사정, 고령자라든가 장애인, 청년, 다자녀 가구,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단기의 변제 계획안을 허용을 하고, 그래서 실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제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건 구체적인 내용이겠죠.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지. 먼저 구분할 게 크게 두 가지예요. 원금 전부를 변제하시는 경우, 그리고 원금 전부는 변제가 되지 않지만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,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, 원금 전부 변제를 하시는 경우입니다. 이 부분도 변화가 있습니다. 종전에도 원금하고 이자를 3년 미만에 다 갚으실 수 있었던 분들은 변제기간을 3년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는 그 시점까지로 정했어요. 그래서 1년 몇 개월에 변제기간이 끝나는 분도 계셨고 2년 만에 변제기간이 끝나는 분도 계셨습니다. 이번에 변화가 생긴 것은 종전에는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모두 변제가 끝나야 3년보다 짧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자는 안 내셔도 된다는 거예요. 원금 변제가 다 끝날 때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실무준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미 10년 전, 20년 전에 채무가 발생이 되었는데, 그래서 원금은 몇백만 원이 안 되는데 이자가 몇천만 원 붙어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.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이런 분 같은 경우 해당이 된다는 거죠. 종전에는 억울하게 이자까지도 많이 내야 되지만 이제는 원금까지만 변제를 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큰 부류로 보면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첫 번째가 고령자, 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경우, 그리고 장애인 정도가 심하신 분인 경우, 만 30세 미만의 청년인 경우, 그리고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다자녀 가구인 경우,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 부모님들, 이런 분들은 다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변제기간을 원금 전부 변제하지 않더라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법원에 신청을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다 신청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에요. 법원에서 당연히 검토를 하시죠. 회생위원이나 판사님께서 검토를 하시다가 이 기간이 너무 짧다 하면 수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 하면 법원은 신청이 3년 미만으로 들어왔더라도 변제 계획의 인가 요건, 그리고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현황,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변제기간을 늘려달라고 수정명령을 할 수도 있다 라고 규정을 또 두고 계세요. 여기서 중요한 게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죠.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이 경우에도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. 내가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재산 이상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겠죠. 그리고 최저 변제액 제도가 또 있죠.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최저 얼마 이상은 갚아야 된다는 규정은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. 이런 조건들을 갖추셔야 되고, 내가 개인회생에 신청까지 하게 된 이유가 주식을 했거나 코인을 투자했다가 실패하셨거나 이렇게 법원에서 볼 때 정상적이 않은 곳에
지출이 되어서 채무가 많이 과중해졌다. 그러면 해당이 없겠죠, 당연히. 이런 재반적인 사정들을 검토하셔서 변제 기간을 더 늘리라고도 할 수 있다.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시행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8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이 8월 2일입니다.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.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. 잘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이미 인가결정까지 받으신 분들은 해당이 또 없으세요. 이미 받은 인가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부칙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오늘은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새롭게 또 제정된 실무준칙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. 변제기간 지금까지는 3년이 기본이었고 5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3년 미만으로 짧게 변제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.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꼼꼼하게 나도 해당이 되는지 잘 검토를 받아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정보를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김영경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